내 딸이 군대에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괴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한평생 국가에 충성했던 육군 참모총장 강철호.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궁화 훈장에 빛나는 특전사 딸 유진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딸의 입은 굳게 닫혀 있고 군 관계자들은 단순 사고라며 사건을 덮으려 하죠. 과연 딸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존경받던 참모총장은 딸을 위해 어떤 선택까지 했을까요? 충격적인 진실과 한 아버지의 절절한 복수, 그리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강철호입니다. 예순을 조금 넘긴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집무실 창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는 늘 제 딸 유진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특전사 대위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대한민국 여성 군인 최초로 무궁화 훈장을 수여받던 그날,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내 딸아이의 모습은 제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위안이었죠. 아내가 제 곁을 떠나 저 멀리 하늘의 별이 된 후 유진이는 제게 남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험난한 군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녀석이 아직 아기였을 적 서툰 걸음마로 비틀거리며 제게 달려와 와락품에 안기던 그 따스한 온기와 포근했던 살냄새를 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우리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아직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당차고 씩씩하게 말하던 어린 딸의 그 빛나는 눈동자 앞에서 저는 언제나 힘없이 지고 많은 평범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의 길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한지, 특히 여군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을 걱정하고 또 걱정했지만 결국 딸아이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이 아비는 내가 있어 숨을 쉰다. 유진아, 내가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아비는 항상 내 뒤에 서 있을 것이다. 그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제 심장이었고 제 삶의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요. 퇴근 후 넓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홀로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아내의 빈자리가 사무치도록 크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식탁 맞은편 아내가 늘 앉던 자리에 놓인 그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건네곤 했죠. 여보, 우리 유진이 이번 주말에 휴가 나온다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하며 우리 딸 반겼을까.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갈비찜, 이번에는 내가 한번 솜씨를 부려 제대로 해먹여야지.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낡은 수첩 귀퉁이에 정성스럽게 목록을 적어보기도 하고 딸아이에게 줄 용돈을 미리 깨끗한 하얀 봉투에 넣어 제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것이 저의 몇 안 되는 소소한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모두 마치고 딸아이에게서 걸려올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은 늘 어린아이처럼 설렘으로 가득했죠. 제 삶의 유일한 낙이란 오직 사랑하는 내 딸 유진이 그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그 아이의 웃음 한 번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유진이에게서 평소처럼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걸려오던 전화가 그날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고된 날에는 가끔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기에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딸아이의 부대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인 군대의 언어뿐이었습니다. 강유진 대위는 현재 중요한 야간 전술 훈련에 참가 중이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구나, 훈련이 힘들겠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밤늦게서야,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겨우 전화기 너머로 연결된 딸아이의 목소리는 평소에 씩씩함은 온데간데 없이 낮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거칠게 느껴져 제 심장은 더욱 불안하게 요동쳤죠.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좀 오늘 훈련이 평소보다 조금 더 고돼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애써 숨기려는 듯 유진이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귀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습니다. 제 얼굴에 짙은 불안감의 그늘이 드리워졌죠.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의 기운 없던 목소리와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정체 모를 고함 소리가 밤새도록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내 딸, 우리 유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평소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사랑하는 딸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결국 다음 날 새벽 참모총장이라는 무겁고 번거로운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허름한 사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채 딸의 부대를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긴장감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이 모든 것이 그저 제 기우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당장 달려가서 내 여린 손을 잡으라고. 유진아, 내 딸아,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해야 한다. 제발. 군부대 정문을 통과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어렵게 도착한 부대 면회실에서 마주한 내 딸 유진이의 모습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웃던 내 사랑하는 딸의 얼굴과 군복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난 가녀린 팔목에는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고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환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입꼬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듯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진아, 내 딸아,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누가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저도 모르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제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마치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떨며 말할 뿐이었죠. 훈련받다가 정말 실수로 조금 다쳤어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부대장인 박진수 소령이 황급히 면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소령은 과거 제가 중대장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던 그를 눈여겨보고 각별히 아끼고 이끌어 주었던 제 오랜 부하였죠.
그는 제 앞에 도착하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참모 총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저희 부대에서 강도 높은 대테러 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 대위가 그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모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박진수 소령의 변명 같은 해명을 듣는 동안에도 제 모든 시선은 오직 창백하게 질린 채 떨고 있는 딸 유진이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소령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저는 미세한 불안감과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죠. 유진이는 여전히 제 시선을 애써 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이가 힘없이 의자 옆으로 떨어뜨린 손수건을 제가 집어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깨끗한 하얀색 면 손수건이었지만 제 예리한 눈에는 그 한가운데에 아주 희미하게 번져 있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단순한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붉은 무언가가 격렬하게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돌아온 후 유진이는 그날 저녁 곧바로 자신의 숙소에서 선임인 최하사와 김중사에게 따로 불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최하사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저기가 가득 서려 있었죠. 야, 강유진, 똑바로 말해. 오늘 내 애비한테 가서 뭘 얼마나 셔부리고 온 거냐? 내가 여기서 한마디라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김중사 역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유진이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겨나왔죠. 내 아버지가 참모총장이면 뭐 별이라도 목에 달아준대. 여기서는 내 목숨줄 우리가 쥐고 있는 거야. 이 계집애야. 그걸 아직도 똑똑히 못 알아들어? 그들은 유진이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있던 무궁화 훈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깟 번쩍거리는 훈장 나부랭이 하나 목에 걸었다고 아주 유세 제대로 떠는구나. 내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해서 받은 줄 알아? 다 위에서 너네 애비나 세워주려고 보여주기 좋으라고 준 쇼맨십이지. 안 그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롭고 더러운 비수가 되어 유진이의 여린 가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언을 넘어선 한 인간의 인격을 철저히 모독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산산조각 내는 잔인하고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유진이는 온몸을 파고드는 극심한 공포와 끝없이 밀려오는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뜨거운 눈물만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그녀는 그 차갑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이병장은 멀리서 유진이가 선임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는 유진이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올곧고 강직한 성품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었죠. 하지만 만약 자신이 그 사실을 고발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온갖 불이익과 조직 내에서의 따돌림, 가리고 보복이 두려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깊은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죠. 그는 유진이가 바로 육군 참모총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가혹행위가 버젓이 그리고 공공연히 멈추지 않고 자행되는 이 비정상적인 현실에 그는 더욱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두운 막사 침상에 누워 홀로 고뇌하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강 대위님은
정말 강하고 훌륭한 분이셨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비겁한 겁쟁이였다. 그저 못 본 척,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 그때의 어리석었던 나는 정말 몰랐던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유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진실을 캐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유진아, 이 아비에게 제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다오. 내가 복무하는 부대에서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내 몸에 난 그 수많은 시퍼런 멍과 상처들은 또 다 무엇이란 말이냐?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는 극도의 두려움에 잠겨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동기들보다 체력도 약하고 훈련도 잘 못 따라가서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세요. 네, 아버지. 유진이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목이 메어 흐느꼈습니다. 딸아이의 그 처절한 대답에 제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인 듯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격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로서 너무나 아프게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제 집무실로 박진수 소령이 예고도 없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 제가 아직 젊은 중대장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우직하게 군 생활을 하던 그를 특별히 눈여겨보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며 친아들처럼 아끼고 이끌어 주었던 제게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 부하였죠. 그는 제 앞에 서자마자 과거의 일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 제가 알던 순수하고 정직했던 청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참모총장님, 과거 참모총장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자식처럼 따뜻하게 걷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크신 은혜, 제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유진이 일은 사실 유진이가 새로운 부대 환경에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과 사소한 마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모총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곳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계 질서도 엄격하고 훈련도 고되고 말입니다. 괜히 이런 일로 일이 커지게 되면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유진이의 앞날에도 결코 좋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는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용히 덮어주기를 제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친아들처럼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보살폈던 믿었던 부하의 이런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당혹감과 함께 배신감으로 인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던 의심의 그림자는 더욱더 어둡고 짙어져만 갔죠. 한편 부대 내에서는 유진이에 대한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헛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최하사와 김중사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 퍼뜨린 것이었죠. 강유진이가 성격이 워낙 지독하고 유별나서 동료들을 먼저 괴롭히고 다녔다더라. 그러니 맞을 짓을 한 거지. 이런 악랄하고 거짓된 소문들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유진이는 더욱더 깊고 어두운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정말 문제의 원흉이자 모든 불행의 시작인 것처럼 왜곡된 주변의 시선 속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죠.
은밀하게 저의 오랜 군 정보 라인을 총동원하여 딸 유진이가 복무하는 부대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뒤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에서 과거 해당 부대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건 사고 기록들을 밤낮 없이 샅샅이 조사하던 중 몇 해 전 매우 석연치 않은 정황 속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서둘러 종결 처리된 박상병의 사건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병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훈련 중 발생한 급성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의 갑작스럽고 억울한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군 당국에 눈물로 재수사를 요청했었다는 내용이 빛바랜 파일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 당시 박상병을 입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인물들이 바로 지금 제 사랑하는 딸 유진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인간 말종 최하사와 김중사라는 강력하고도 명백한 심증이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강타했습니다. 박상병의 사건 파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와 하늘을 찌를 듯한 깊은 슬픔이 용암처럼 들끓어 온몸을 잔인하게 휘감았죠. 내 딸도, 내 소중한 딸도 저 불쌍한 아이처럼 처참하게 될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딸은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공포에 떨며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저는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으로 비서실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습니다. 48시간, 앞으로 48시간 안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빌어먹을 증거를 모조리 확보하고 관련된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해. 더 이상 단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내 말 알아듣겠나? 제 눈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위엄 있고 냉철한 모습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한 아버지의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만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다시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딸아이의 수척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빛을 보자 제 가슴은 또다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아이의 가늘고 차가운 손을 붙잡고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애원하듯 호소했습니다. 유진아, 내 딸아. 이 못난 아비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 누구보다 이 아비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 제발 이 아비에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솔직하게 말해다오. 이 아비가, 이 못나고 부족한 아비가 내 모든 고통과 원한을 깨끗이 해결하겠다. 약속하마. 저의 진심 어린 처절한 절규와 몇 해 전 같은 부대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박상병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은 유진이는 마침내 둑이 터진 간물처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임들의 상습적이고 잔인했던 구타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언,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악랄한 괴롭힘, 그리고 그 모든 끔찍한 만행들을 다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철저히 묵인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부대장 박진수 소령의 추악하기 짝이 없는 만행까지 자신이 겪었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울부짖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이가 공포 속에서도 몰래 기록해 두었던 작은 수첩 속에 피맺힌 일기장과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녹음했던 몇몇 짧은 녹취 파일들은 그 자체로 참혹했던 진실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진이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봐 왔던 이 병장은 유진이의 처절한 고백과 몇 해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박상병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렴풋이 전해 듣고 더 이상 자신의 비겁한 양심을 속이며 침묵할 수 없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몰래 녹음해 두었던 최하사와 김중사의 끔찍하고도 반인륜적인 가혹행위가 생생하게 담긴 증거, 음성 파일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 직접 목격했던 모든 상황들을 육하원 측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필 진술서를 익명으로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작지만 너무나도 용기 있는 행동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널리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는 더 이상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는 소극적인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정의를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조력자로 당당히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떨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미약하고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의 편에 굳건히 서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하자 박진수 소령은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죠. 그리고는 참모총장님, 존경하는 참모총장님, 참모총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군 전체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전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차라리 이 못난 저 하나 희생해서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덮을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제발 군 전체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진이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강대위, 자네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입을 굳게 다물면 내가 자네 아버님께 특별히 잘 말씀드려서 자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네. 라는 파렴치하고 역겨운 거짓 회유까지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남김없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죠. 그의 검은 속내와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확인한 저는 그에게 가장 가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육군 참모총장의 위엄이 서린 정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유진이가 복무하는 부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부대 전체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비산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부대 전체에 싸늘하고도 무거운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죠. 제 얼굴은 마치 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제 두 눈빛은 서리빨처럼 매섭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길게 도열한 수백 명의 장병들 앞에서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지극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이 들끓는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오늘 나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기 이전에 피눈물을 흘리는 한 평범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군의 깊숙한 곳까지 썩어 문드러진 더럽고 추악한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기 위해 자리에 단호히 섰다. 저는 이 병장이 목숨과도 같은 용기를 내어 저에게 제공한 최하사와 김중사의 끔찍한 가혹행위와 폭언이 생생하게 녹음된 녹취록을
연병장 전체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남김없이 울려 퍼지도록 공개했습니다. 최하사와 김중사의 짐승만도 못한 추악하고 더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로 흘러나오자 도열에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은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어서 저는 몇 해 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박상병의 사건 기록과 제 딸 유진이가 피눈물로 써내려간 참혹한 일기 내용을 마치 그들의 원혼을 대신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또렷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가해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인 만행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자 최하사와 김중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덜덜 떨며 고개를 떨구었고 그들 뒤에 서 있던 부대장 박진수 소령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차가운 식은땀만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유진이가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 그리고 박상병의 늙은 부모님들이 아들의 차가운 영정 사진을 부둥켜 안고 땅을 치며 오열하던 모습들이 짧지만 강렬하게 교차 편집되어 스쳐 지나가며 현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과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극대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진수 소령이 앞으로 비틀거리며 달려나오더니 제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참모 총장님, 존경하옵는 참모 총장님, 부디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달게 지겠습니다. 제발 우리 군의 명예를 생각하시오. 그의 가증스럽고 역겨운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말을 매섭게 자르며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닥쳐라. 이 더럽고 추악한 배신자놈아. 내 놈이었구나. 이 강철호의 굳건한 믿음과 기대를 헌신짝처럼 매정하게 저버리고 내 하나뿐인 소중한 딸 유진이를 저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구렁텅이로 무참히 밀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파렴치한 내 놈이었어. 과거 제가 젊고 순수했던 박진수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그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격려하던 제 모습이 짧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은 더욱더 극대화되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사정없어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최하사와 김중사의 즉시 직위해제 및 긴급 체포를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묵인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부대장 박진수 소령 또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그리고 사건 은폐 교사 등의 중대한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하도록 엄중히 지시했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지휘 계통의 간부들 역시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색출하여 가장 엄중한 군법에 따라 문책할 것을 하늘을 향해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이 시간부로 이 부대에 암세포처럼 깊이 뿌리내린 모든 종류의 해악과 부조리를 모조리 뿌리 뽑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이 부대의 모든 지휘체계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재검토할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히고 국민의 귀한 신뢰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이따위 인간 쓰레기들을 단 한순간도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 외침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병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제 딸 유진이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 마침내 추악한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아버지의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리고 답답했던 모든 이들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야말로 통쾌하고 짜릿한 사이다 같은 정의 구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습니다. 유진이는 꾸준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가족, 특히 저와 시어머니의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깊고 어두웠던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과거의 끔찍했던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지 않았죠. 그 대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거나 겪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장병들에게 작은 용기와 따뜻한 희망을 나누어 주기 위해 군 내부 선고충 및 인권상담센터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아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쓰라린 아픔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고귀한 힘으로 승화시키는 딸아이의 그 성숙한 모습은 제게 또 다른 깊은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곁을 언제나처럼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응원했습니다. 이번 유진이의 사건을 뼈아픈 계기로 삼아 저는 군 내부에 오랫동안 암처럼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모든 종류의 악습과 부조리들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습니다.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인권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선했으며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다각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들이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시행되었죠. 그 결과 군 내부에서는 서서히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과 주요 신문 기사에는 육군, 병영 문화 대혁신 선포,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가혹행위 발생 부대 지휘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보직해임, 원아웃 제도, 정격 도입과 같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알리는 소식들이 연일 비중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병장은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참모총장 특별표창을 수여받았고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사랑하는 딸 유진이는 예전처럼 평범하고 다정한 아버지와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 함께 동네 공원의 한적한 오솔길을 나란히 산책하거나 집, 부엌에서 함께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며 소박하지만 소중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에는 과거의 어둡고 깊었던 그늘 대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에서 우러나오는 해맑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예전에는 어둡고 칙칙한 무채색 계열의 옷만 고집하던 제 딸이 이제는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밝고 화사한 색상의 옷들을 즐겨 입는 것도 제 마음을 한없이 기쁘고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 작은 옷 색깔의 변화가 사랑하는 딸의 내면이 얼마나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딸아이의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늘 변함없이 놓여있는 사진 속 무궁화 훈장을 봤던 날, 자랑스럽게 활짝 웃던 내 딸의 그 눈부신 미소는 이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현실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딸의 행복한 미소와 따뜻하고 아름답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사랑하는 딸 유진이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하고 참혹했던 상처는 이 못난 아비인 제게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할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훈장이자 동시에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준엄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너무나도 멀고 험난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단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불의에 맞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음을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유진이를 통해, 그리고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할 뻔했던 수많은 이 땅의 박상병들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용감한 이병장들을 통해 뼛속 깊이,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배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던 어느 눈부신 날, 저와 유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훌륭하게 이겨낸 강인함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한 가슴 벅찬 희망이 함께 찬란하게 담겨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깊은 아픔과 절망을 홀로 힘겹게 간직한 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유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녀는 오늘 마음껏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 숨겨진 수많은 아픔들에 아주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과 아주 작은 용기가 지금 이 순간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커다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이 땅의 또 다른 수많은 유진이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